TI에서 지금 파워 쪽 기술 지원 맡고 있는 조진욱 부장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뭐 빠르지만 천천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더스트리 패스트 아이솔레이트 게이트 드라이버 포 하이 볼테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이솔레이트 게이트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UCC 21520이라는 제품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UCC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그 이름 명칭을 쫓아갑니다. 제가 예전 같은 TPS 같은 경우는 이제 TI에 대한 마크고, UCC 같은 경우는 저희가 TI가 프로덕이 되게 많은데 그 프로덕이 많은 것 중에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UCC, 예전에 유니트로드라는 그런 파워에 유명한 회사를 저희가 하면서 그 UC라는 게 있다가 이제 새로운 제품은 C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UCC라는 마크를 돼 있는 거로, 요거는 하이 파워 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아마 저희 회사가 처음 나온 걸 겁니다. 아마 해가지고 이런 아이솔레이트 게이트 드라이버는 많이 있지만 지금 전원 강화가 되어 있고 듀얼로 되어 있고 스피드가 빠르고,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 제품이 켜지는 거를 딜레이 시간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로 얘기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품을 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품을 키는 거를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압이 낮은 전압이 있던 제품이든 높은 전압이 있든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다 드라이빙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장점이 뭐냐면, 뒤에도 이제 장점이 있겠지만 이게 어떤 거라도 다 호환이 다 많이 됩니다. 이 제품은 사실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어떤 제품이든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든 엔드 어플리케이션이든 다 적합하게 호환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아이솔레이션은 어디서 필요한가라는 게 거의 절연이죠. 그냥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절연입니다. 절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손 대고 왜냐 전자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모르지만 이 PC라든가 저희 어떤 뭐 전화기라든가 어떤 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이게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연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진짜 반도체라든가 어떤 기구적인 걸로 절연시키느냐, 그걸 다 절연이라고 다 하나에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절연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팩토리의 오토메이션, 아니면 빌딩이나 오토메이션, 그리고 컴퓨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뭐 C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PC라든가 여기 뭐 이 폰만 이렇게 나왔지만 TV, 뭐 세탁기, 냉장고 다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관계는 없죠. 스마트 그리드는 실적으로 우리가 한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전원을 주면 걔네들이 한 10% 정도 더 여분을 둬서 저희한테 공급을 합니다. 소비자한테. 왜냐하면 오면서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그 전력선들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도시에는 지금 다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보시는데,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데는 다 이제 위에 이렇게 전력을 해서 전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거든요. 전력선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저희가 한전에서 저희를 더 보내준다. 왜냐하면 그 로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손실이 생긴다고 하죠. 로스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도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더 보내지만, 스마트 그리드는 미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TV나 세탁기나 냉장고나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미리 보내줍니다. 한전에. 우리는 한 요 정도 전력을 써. 우리는 뭐 100W를 써, 50W를 써. 그걸 보내주면, 그래서 한전에서 10%의 여부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전송을 하는, 그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라고 말씀드려요. 좀 벗어났지만 그 의미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고요.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스마트 그리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의료 장비 쪽. 그러니까 절연은 안 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연 절연이 무엇인가? 뭐 여기 어렵게 써놨는데 사실 요거는 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 저희가 보면은 PC도 보고 화면을 보면은 다 이제 그 데이터나 이런 어떤 파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기라고 설명드릴게요. 두 개 다 이제 하이 볼테지가 있고 로우 볼테지의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볼테지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전원 있죠. 여기 콘센트 나오는 전원.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라고 얘기하면 여기 PC. 그러니까 여기 PC는 DC밖에 동작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게 DC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그 데이터나 어떤 파워를 공급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그 DC 전압.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번개 있죠. 낙뢰도 DC입니다. 이건 AC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하면 AC는 사실 여기 전원, 벽 전원이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낙뢰라든가 어떤 그 뭐냐면 그 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어떤 컨트롤되지 않는 그 커런트가 전류가 이 두 회로를 지나는 거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이라고 얘기하면은 하이 볼테이지라든가 로우 볼테이지 사이에 있는 데이터나 파워가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거를 실적으로 원활하게 문제없이 공급해주고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거를 절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절연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절연은 지금 저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이 사실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다 머스트하다 그러죠. 무조건 절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낙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사람들끼리 이게 보면 이게 정전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이게 몇 킬로볼트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한다면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자주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사람한테 인체에 되게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인체 해롭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퀴먼트죠. 이제 제품 기기 같은 경우에 데미지 줄 수 있는 하이 볼테이지 서지 같은 거를에 대한 그 내성을 강화시키거나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라운드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접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접지가 사실 전원에서 나오는 접지하고 지금 이 엔드 이퀴먼트의 접지는 틀리거든요. 게다가 이제 하이 볼테이지 접지가 틀리고 로우 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접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토론수가 차이점이 있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라운드 루프 때문에 이런 왜냐하면 하이 볼테이지 에너지가 많이 그쪽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실적으로 그 거리가 또 많이 떨어져 있거나 하게 되면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그라운드 차이에 인해서도 제품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해서 이런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또 절연이 필요하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여기 쉽게 말씀을 했지만 실적으로는 그 릴라이버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솔직히 커뮤니케이션 할 때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파워 같은 경우 전력, 전기를 구성하는 어떤 그죠? 보면 퍼포먼스. 그러니까 하이 볼테이지의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발전기 돌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전원 같은 거 할 때 그런 이퀴먼트에 대한 어떤 이제 서버라든가 아니면 메디컬 쪽이나 아니면 HV 그러니까 이제 EV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라든가 일렉트릭 비클 그다음에 인버터 모터를 돌리려면은 사실 AC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삼상이라고 했는데 AC가 3개로 들어온다 그래서 삼상이라고 얘기해서 AC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솔라 우리가 태양광 이런 시스템 같은 거에 이 하이 볼테이지를 쓰고 있는 이제 하이 볼테이지 시스템 운영하려면 하이 볼테이지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에 어떤 신뢰성적인 커뮤니케이션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절연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저런 필요가 왜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왜 인제에 와가지고 뭐 아이솔레이트 해야 되고 게이트 드라이버를 써야 되냐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산업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 오토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막 오토메이션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컨트롤도 많이 좀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을 좀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보면 오토로 많이 뭐 자동차 다 로봇가 다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도 뭐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무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기에는 그게 별로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실적으로 전력이 더 많이 소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노이즈는 더 많이 생기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력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거기에 노이즈 같은 것도 많이 실립니다. 노이즈가 많이 실리게 되면
당연히 시스템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에 다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트에 대한 이런 게이트 드라이버 같은 걸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그 100% 효율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제일 안 좋은 게 배터리가 제일 안 좋고요. 배터리는 한 70%만 돼도 이거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100을 했을 때 얼마나 100에 가까이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느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90% 효율이다, 80% 효율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20%는 다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에너지에 대한 그 효율이라든가 이런 모터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모터 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스토리지 아니면 이런 조건들이 이런 효율이 점차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원만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보내주느냐 어떻게 효율을 높이느냐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연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연이 안 되면 진짜로 노이즈로 인해서 솔직히 동작이 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깨지거나 아니면 이런 화면도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6월에 한번 저희가 그 아이솔레이트 그러니까 거의 같은 제품은 아니고 기능은 틀리고요. 이거는 이제 앰플리파이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증폭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오디오 쪽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파형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 파형을 요 IC를 통과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키우면 점점 커져 울리잖아요. 그게 역할을 해주는 게 요 AMC 1302라는 디바이스인데 요거하고 요거는 기능은 틀리지만 저희가 요거를 어나운스하고 나서 UCC 21520이라는 제품으로 더 이제 요번에 다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UCC 21520이라는 거를 계속 한 이유가 앞으로 TI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아이솔레이션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제품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보이고요. 일례로 사실 저희가 지금 TI가 기존에는 뭐 DCC, 차저 막 이런 쪽에 많이 포커싱을 했어요. 게다가 또 하나는 또 AP라 그래가지고 그 디지털 쪽이라 그러죠. DSP 같은 거. 뭐 컴퓨터 보면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많이 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인더스트리라든가 아니 오토모티브 쪽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이나 자동차 그런 것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저희 TI 쪽도 하이파워 쪽에 상당히 집중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도 막 그룹이 여러 가지 있고 계열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TI도 밑에 보면 계열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품군마다 저희는 계열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이파워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그쪽 하이파워에 있는 계열사에 있는 제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솔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는 실적으로 데이터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조그만 이런 뭐 안에 있는 그 집적 회로 같은 거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계열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오토메이션 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무선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PC 같은 경우 뭐 크라우드 특히 얘기해서 크라우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아마 계속 크라우드로 발전해 갈 거고 스토리지가 앞으로 그렇게 점차 줄어들 겁니다. 그런 기업형 네트워크의 스토리지가 계속 생기는 이상 하이파워 쪽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TI는 이쪽 아이솔레이트 이것도 그죠. 하이파워 아이솔레이트 그 제품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열어볼까요? 그냥 진행할 것 같아요. 이게 밑에 보면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 제품들을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 좀 요걸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게이트 드라이버, 모스펫이라든가 이제 모스펫이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부품인데 사실 그 설명하기가 조금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전에 뭐 TI라 그러죠. 트랜지스터라든가 뭐 그런 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부품을 만들려면 이런 모스펫인가 IGBT라는 이런 것들이 내부에 되게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직접 캐러라고 얘기해서 IC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이 구동 드라이버를 할 수 있는 그 제품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건 TI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원래는 이 게이트 드라이버가 저희가 이번에 출시된 UCC 520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케이블 이렇게 꽂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HDMI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블 꽂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인터페이스 아이솔레이터라든가 게이트 드라이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앰플리파이어 아까 얘기했던 그쪽 군에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하이파워 쪽에 집중을 해서 그쪽 군에 같이 해서 연계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TI의 그 비즈니스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CC 21520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제 딱 네 가지로 정의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업계 가장 빠른 5.7km 이제 가장 빠르고요. 그다음에 5.7kV RMS는 실효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일반 DC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이솔레이트된 듀얼 채널 게이트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5.7kV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모르시겠지만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아니면 어떤 카메라든가 나오면 모든 제품은 내압이라는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압이 파괴가 되면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대도 컴퓨터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정전기로 해서. 그래서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테스트를 각 회사마다 정해놓은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테스트해서 패스를 해야 됩니다. 뭐 일례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3kV를 때려요. 그게 이제 뭐냐면 1차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여기 이제 뭐 이런 샤시 같은 거 보면 여기 다 그라운드거든요. 거기하고 때립니다. 3kg를 때립니다. 그래서 패스되는 것만 해서 제품 출시해서 패스되는 것만 출시되기 때문에 근데 왜 5.7kg까지 이렇게 마진을 두느냐? 이게 펄스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펄스가 마이너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kg를 때리더라도 이게 조금 어긋나면은 이 차가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5.7V 그러니까 사이즈는 동일하면서 이거 레이팅을 올린다는 거는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에요. 직접 IC가 내부적으로 지적하는 기술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쉽지 않은 제품에서 이 숫자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장점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TI 이제 솔루션, 아이솔레이션 솔루션 포트폴리오 가족 중에는 처음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방향이고요. TI가 앞으로 하이파워 쪽에 가는 방향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TI는 상당히 IC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두주자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거에 대한 인테그레이트한 컴포넌트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앞선 그런 프로텍션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칭 퍼포먼스에 대한 그 최적화라든가에 대한 모든 저희 TI 제품에 대한 장점을 이 디바이스에 다 지금 더 집적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의 이 게이트 드라이버는 아이솔레이트 게이트 드라이버는 다 쓸 때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용도가 따로따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디바이스는 로 사이드든 그러니까 스위칭을 낮게 하든 하이 사이드든 높게 스위칭을 하든 아니면 하이로로 해서 조금 하이 사이드 로 사이드도 같이 스위칭을 해주면은 그게 그 로스트 많이 효율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회로들이 있거든요. 그 하든 핫 브릿지 회로를 사용하든 이제 뭐 여기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말하는데 솔직히 다리 모양 같아서 위에다가 하나 다 밑에다 하나 해놓는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회로에 전부 다 이게 좀 호환성을 갖고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건 아직 없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마켓은 사실 어디 쓰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은 지금 하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저희가 지금 보면은 땅을 제가 생각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건물 지면은 사실 만약에 건물 여러 가지 지려면 이게 건평수가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땅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빌딩 올리죠. 조금 빌딩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집적하라고 얘기를 해요. 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늘리는 거 이건 늘리는 건 뭔 차이가 있어 하지만 실적인 용적률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그 파워 덴시티라 해서 밀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밀도를 올리려면 스위칭을 올려야 됩니다. 왜 스위칭을 올려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주파수라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빌딩처럼 되는 겁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빌딩처럼 내려오지만 땅이 이렇게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올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줄어들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적도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위칭 모드 파워 일렉트릭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제품은 다 스위칭을 합니다. 저희가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적으로 다 스위칭을 하는 제품을 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DC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많이 효율이나 이런 걸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위치 모드에 대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하이 파워라든가 하이 볼테지에 컨버전가 될 수 있는 그 제품에 저희 제품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요즘 많이 이슈죠. 전자, 오토모티브. 이제 오토모티브도 이제 많은 데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좀 플랫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향후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나오거든요. 요새 많이 들었던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토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적으로는 오토모티브는 많이 커질 거고 여기에 사실 상당히 자동차가 요새 전자기기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막 내연기관에서 뭐 엔진 뭐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가 이제 나오고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하고 있는 나라 지금 제가 알기로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가 제일 많이 팔고 있는지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국의 BYD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보셨다시피 삼성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아마 그 주식을 인수를 많이 했어요. 그쪽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제일 많이 팝니다. 테슬라의 2배 이상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기차가 상당히 지금 전기차로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로서 오히려 이런 아이솔레이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모터 드라이버. 모터도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모터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수동 같은 소자 같은 거 많이 했지만 실적으로는 아이솔레이트는 것도 많이 왜냐면 모터가 많이 하면은 용량을 많이 키우면은 사실 모터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게이트 드라이버 아이솔레이트 게이트 드라이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아까도 이제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보여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서버입니다. 서버.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원이죠. 전원이 설계가 좀 잘 돼야 이 스토리지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동일 용량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용량이라는 게 많아질 수 하려면 솔직히 아이솔레이터가 진짜 강화가 많이 돼야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 태양열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전기는 마찬가지. 태양열 그다음에 다른 뭐 여기 다 나왔네요. 버스 전기 버스 여러 가지 있던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더스 인더스트리얼 산업용에는 상당히 산업용하고 전장하고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같은 경우 C는 아직까지는 조금 노이즈성은 거의 커버를 해버려요. 이게 이제 PC 같은 거 많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띄어다운 해보면 전체 절연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폰 같은 경우도 전체 안에다가 실드를 아예 씌워버립니다. 그것도 절연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적으로 큰 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이파워라든가 이런 쪽에는 진짜 하이와테지 이런 거에는 가장 적합한 게 아이솔레이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게이트 드라이버들은 각각에 쓰는 게 다 틀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림을 표시했지만 뭐 기계 로봇 움직이는 쪽에 쓰는 거나 태양광에 쓰는 거나 아니면 이 CE 쪽에 쓰는 게 게이트 드라이버 다르게 써야 돼요. 그 이유는 그 IC 전압을 공급해 주는 게
그 전압이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IC가 전압을 높은 거를 받으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그 IC에 대한 소비 전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압을 좀 낮게 설계를 해요. 근데 전압을 또 낮게 설계를 하면 그 전원에 넣으면은 그라운드가 0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라운드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볼트. 그러면 3볼트밖에 안 되면 DC 전압이 3볼트밖에 안 되면 이게 노이즈 이게 너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또 IC하고 또 이게 노이즈가 실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3볼트짜리 써야 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5볼트짜리 써야 되고 어떤 분은 10볼트짜리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사실 다 게이트 드라이버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UCC 저 21510은 지금 전압이 제가 알기로 4볼트부터 18볼트까지 VDD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리 전압을 받아 쓰지만 거기에 요 하나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UCC 21520의 가장 큰 베네핏은 뭐냐? 하이파워 덴시티. 아까 말했죠. 고밀도. 하이파워를 하면서 고밀도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썼고요. 뭐 4A에 뭐 6A. 소스 싱크 전압은 사실 보면은 다 그냥 우리가 이제 스위칭을 하면은 무조건 밀어낸다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당기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밀고 당겨야 이렇게 스위칭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제품들은 밀고 당기고를 해야 됩니다. 4A, 6A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밀고 당기면은 전압 여기 엔드 어플리케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각보다 이게 먹는 커런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100W짜리가 200W짜리냐, 500W짜리냐, 1kg짜리냐 그거에 따라서 이 싱크 소스 전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IC가 같은 용량의 이게 커런트 키운 제품을 보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건 IC에 대한 집적이라든가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A, 6A 소스라는 거는 저희가 보면 내주는 거고요. 싱크라는 거는 IC가 받는, 그러니까 이 게이트 드라이브가 받는 커런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 상대히 보면은 전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낙뢰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그게 전압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전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조금만 사람이 몸이 도통하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전압은 제가 뭐 몸이 까맣게 된 거나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낙뢰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절연이 제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해서 전류는 조금만 해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류가 이 4A 제가 이제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4A, 6A라는 게 상당히 큰 전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위칭 로스를 줄이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스타트를 제품이 하려면 이 나노페롯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용량입니다. 캐피시터 용량.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려면 충전을 딱 한다 그러죠. 모든 IC들은 내부에 딱 스타트할 때 캡을 딱 충전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1.8 나노페롯이라는 거는 용량이 마이크로의 1000배 더 아래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보다도 더 1000배니까 1. 나노페롯이면 상당히 캡 용량이 작은 거죠. 스타트하면서. 그리고 타임은 올라가는 타임이 6나노세컨, 내려가는 타임이 7나노세컨.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거예요. 아직 여기 아까도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지금 스타트 온하고 오프되는 타임이 이렇게 빠른 제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도 5메가킬로헤르츠까지 저희가 요거는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절연을 강화했다. 아까는 5.7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 갑자기 12.8이 튀어나왔는데 요거는 순간적인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RMS라는 거는 시력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으로 그 시력값은 5.7kV고 그거는 시력값은 계속 때리는 겁니다. 요거는 딱 순간적으로 서지를 때리죠. 타이밍은 그 회사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 특정 만약에 테스트하는 기간에 따라서 틀리지만 순간적으로 서지 때리는 프로텍션이 12.8kV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이뮤니티라고 얘기하는 노이즈 같은 경우에 내성을 할 때는 100V당 나노세크,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해서 바로 응답을 하는 거죠. 이 디바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세프티적으로 상당히 지금 좋은 제품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설 이제 플렉시빌리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이 3V에서 10V까지 VDD를 받을 수가 있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전원 게이트 드라이브를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인데 로우 파워 컨섬션이라고 얘기하는데 IC가 먹는 걸 많이 먹어버리면 실제로 다른 거 구동시키는 거는 진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요즘에 커스터머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IC 얼마나 이게 전류를 먹어요? 전원 얼마나 먹어요? 이걸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저희는 이게 1mA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이크로도 있고 막 있는데 뭐 이렇게 많어 1mA 돼. 근데 이 기능을 하는 제품의 아이솔레이트가 하는 게 크면 클수록 이 전류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IC 구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1mA면은 지금 상당히 적게 먹는 소모하는 지금 게이트 드라이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부 블럭입니다. 이 IC 총 16핀으로 되어 있고요. 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A, 4A 싱크 소스 싱크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웃풋 A, 아웃풋 B. 그 다음에 이시원화서크 이거는 이제 전달 지연 시간이라고 가까이 말씀드렸죠. 온 스타트하고 죽었을 때 시스템이 가동될 때까지 시간. 그러니까 신호가 사실 이렇게 DC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스위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연파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25 나노세크로 가장 좀 딜레이 시간이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CMTI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커먼, 그러니까 내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성을 얘기하는데 이 내성이 150V의 나노세크가 그러니까 짧은 타이밍에 전압을 저희가 크램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파수가 5MHz. 현재 지금 사용하시는 그 PC 이게 아답타 많이 보시잖아요. 아답타라든가 이런 전원 기구들 보면은 스위칭 주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65kHz, 높아봤자 100kHz. 근데 이제 이런 무슨 집적 캐러 같은 경우는 막 높아봤자 2메가. 근데 5메가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덴시티, 그러니까 파워 밀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위칭 높이면 현재 요만한 노트북이 사실 한 요만하게 한 반도 안 되는 노트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화면 때문에 또 화면 크신 거 좋아하시니까 그건 상관없이 아답타가 지금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한 요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 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7 절연 강화하고 1.5. 그러니까 5.7은 요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하이파워, 이쪽은 로파워. 그리고 대부분은 요거는 다 아이솔레이터 하는 다른 회사들도 사실 요건 다 있어요. 근데 이게는 없습니다. 요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서로 간섭을 하면 안 되거든요. 듀얼 사용하는데 원래 하나만씩 해서 두 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쪽 감소 쪽 이쪽 가졌으면 듀얼에 장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1.5kg 채널 간에도 여기다도 절연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뭐 펄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압, 레인지, 인풋은 여기로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웃풋은 6.5에서 30V까지 다 배려벽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범위가 좀 있고요. 뭐 여기 뭐 딜레이 타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오버랩 프로그램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더 볼테이지, 그다음에 페일이 나면 여기 핀을 보면은 실적으로 여기 내부적으로 페일 세이프 로우 아웃풋이 로우가 떨어지면은 이런 언더 볼테이지처럼 디세이블 되거나 이네블 할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가 채널 두 개니까 INA B하고 B하고 해가지고 이네이블 신호를 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핀투핀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게 현재 쓰고 있는 거에서 우리 걸로 바꿀 수 있느냐. 새로운 제품을 쓰고 싶은데 이미 PC 다 떠났어. 근데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다. 근데 저희는 핀투핀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IC를 잘 만드는 제품들은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회사하고도 이런 핀투핀이 맞아야 돼. 핀투핀이라는 게 이 IC를 쓰고 있는 A사 거 쓰고 있는데 B사 거를 이렇게 놔도 괜찮다라는 걸 핀투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게 무슨 기술력이냐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똑같은 걸 만들어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내부 해롭이라든가 로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IC의 그 기술이나 고유 기술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IC를 해서도 승부가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TI나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핀투핀을 잘 만드는 회사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IC를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가장 다 포함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IC 내부에 좀 간단한 심플한 블록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핀은 이렇게 많지만 실적으로 이제 보지만 이게 크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해가지고 5 곱하기 10 정도 되는데요. 그럼 뭐 1cm에 5mm 이 정도 되죠. 그건 상당히 IC도 좀 작은 편이고요. 자, 이제 쭉 왔는데 뭐 IC만 잘 나온다고 이제 설계가 안 되잖아요. 요즘은 가장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 툴입니다. 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TI 디자인스.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보면은 저희가 요즘에 뭐냐면 오프라인만 잘해서 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물론 저희가 있어야 되니까 오프라인이 잘 돼야긴 해야 되는데 온라인을 접할 수 있는, 요즘 아무래도 IT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상당히 강화를 많이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TI 디자인스는 꼭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따지지 않더라도 TI는 이제 앞으로 개발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걸 스타트업을 빨리 이렇게 한 단계, 왜냐면 단계 밟지 말고 한 번에 해서 3번 만들어서 끝날 거 한 번에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나오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제품을. 그래서 그렇게 하게 많이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디자인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저희가 레퍼런스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만든 이유가 현재 지금 필드에서 쓰고 있는 그 필드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 LG 이런 데에서 업체에서 쓰고 있는 거기에 대한 걸 맞춰서 저희가 이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드를, 데모보드라고 많이 얘기하죠. 테스트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것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봄이라고 해서 뭐 BOM, 뭐 비일 오브 매테리얼에서 뭐 이렇게 쭉 하면은 여기에서 재료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도 보니까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 리포트까지 요거에 대한 테스트 리포트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디자인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아이솔레이트 듀얼 뭐 게이트 드라이브 하면은 아이씨 저 뭐야 얘기가 뭐 절연 뭐 그러잖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사실 좀 한글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한글로 변형은 안 됐지만 과연 아이솔레이션이 뭐고, 과연 하이퍼 볼테이지가 뭐고, 뭐 절연 강화가 뭐고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죠. 용어를 모르잖아요. 절연 강화가 뭐고 진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아이 뭐지 하면 좀 보실 수 이해할 수 있게 좀 저희가 이렇게 좀 홈페이지나 이런 게 좀 되어 있어요. 물론 직접 뭐 저한테 여쭤보거나 이런 것도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자료 같은 것도 지금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트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고, 글자 보면 예를 들어서 뭘 얘기 나오면 아이솔레이션 치면 사실 절연이지 뭐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림이라든가 이런 글자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준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E2E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본사 엔지니어하고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 엄청 맨날 바쁘대요. 그러면 E2E라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희가 카톡으로 뭐 물어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메일 써서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메일로 해서 Q&A 하는 것처럼 저희가 요 E2E라는 시스템 커뮤니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답변이 24시간 안에 다 옵니다. 대부분. 그 직접 이 관련된 엔지니어하고 바로. 그래서 이것도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좀 표현하게 좀 해놨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어떻게 또 하나입니다. 뭐 정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많이 해놓은 상태고, 여기 보시면 뭐 데이터시트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상당히 다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노트는 뭐냐면 디자인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 노트로 보면은 아 이렇게 해결했구나. 예를 들어 저런 설계를 했는데 뭐 노이즈 똑같이 나오는 이상하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아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좋아진 게 뭐냐면
이 글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디버깅이란 말이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일반 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비디오를 딱 찍어놔가지고 비디오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은 많이 되는 비디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 드라이버 지금 제가 UCC 21520을 오늘 소개는 했지만 실적으로 저희가 게이트 드라이버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아이솔레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게이트 드라이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이트 드라이버에 대한 어떤 뭐 정보라든가 이런 거 포트폴리오를 알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크라우드는 아이솔레이트를 시켜야 되는가? 뭐 자료도 저희가 보내드렸다시피 크라우드가 아무래도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IT가 되면은 이제 손에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정보를 갖고 이런 스토리지 같은 거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제는 크라우드라고 해서 그런 어떤 서버 장치에다 걷다 다 저장시키고 들 때는 음악이나 정보나 이런 건 다시 불러오고 그런 쪽이 지금 많아지는 추세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 될 거고. 사실 현재 네이버도 크라우드 있고 다 다음도 크라우드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포탈 그래서 하는 데는 다 있고. 근데 걔네들이 보면 얘네들 뭐 500기가씩 줘요. 그래가지고 50기가를 주고. 근데 이 공짜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얘네 장사를 뭐 갖고 하는 거지 하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돈이 됩니다. 접속만 하고 네이버 같은 광고를 많이 하고 하지만 걔네들이 이런 광고를 해요. 여기서 돈 얼마 더 내면 1테라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렇게 띄워요. 그러면 사실 500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한 번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들이 축구 찍고 나면 한 10기가 정도 돼요. 좀 고화질을 찍으면. 근데 그거를 한 10건 찍어도 100기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도 이거 할까 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크라우드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왜 크라우드가 되냐고 하면 뒤에 나오면 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라우드를 계속 키울 수 없잖아요. 스토리지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빌딩 전체에다가 다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아이솔레이션 되는 제품을 쓰게 되면은 전원을 장치를 작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스토리지도 더 작아질 수 있는 같은 거지만 데이터 용량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시간 많이 안 지났어요. 너무 빨리 얘기했나?